또 생각이 많은 그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서린 소설이 내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죠? 네. 자, 우리 크게 한번 환호성 한번 쳐볼까요? 크게. 이게 그래가지고 환호성이 되나? 다시 한번 크게.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바로 아까 운동장에서 눈싸움하는 사람들 많던데 여러분 눈싸움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예. 여러분들 놀 수 있을 때는 마음껏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년 지도사께서 저를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남양주 도시공사 사장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고향이 여기 경기도 가평입니다.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정현리라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1990년도에 행정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는 데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또 해외 생활도 한 6년을 했어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주태국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공공기관장도 2번을 했고 동대학교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오늘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대학을 가든 다른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그 AI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죠? 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 먼저 그러면은 AI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남양주 도시공사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희가 남양주 시청에서 설립한 그 지방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 펌그라운드 진건 가본 사람 있나요? 우리 학생들 여러 계시네요. 우리 성전 학생 가서 뭘 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말을 정말 잘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줘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을 잘하면 뭐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하나 드리세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저희가 앞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펀그라운드라고 좀 큰 데 있는 거는 저 진접에 있고 여기 진건 초등학교 옆에 펀그라운드 진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청소년들 24살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일종의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터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펀그라운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저 펀그라운드, 진전 펀그라운드, 오남, 다산 펀그라운드 이렇게 네 군데를 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거기는 정약용 생가 옆에 유소시설입니다. 그동안 거기도 놀이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리하는 게 혹시 운동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체육문화센터도 8군데가 되는데 그걸 저희 도시공사 관리하고 있고 아마 이용을 해봤을 겁니다. 여기 진접선 있죠? 진접선 타봤어요? 지하철 4호선? 4호선 연장선? 그 역사가 3군데 있어요. 별내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이 있는데 지 역사를 저희 또 도시공사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별내선 새로 생겼잖아요. 또 별내선에 별내역, 다산역까지 역사 5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주차장도 저희가 또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남양주 시내에 한 100여 개 되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 여러분들이 좀 더 남양주에 산다면은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도시공사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AI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AI를 안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AI가 뭐다? 안 들어봤어요? AI 뭔지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누구 설명해 줄 사람 없어요? 뭐 틀려도 관계 없어요. 본인이 아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의 주요 제가 많이 얘기할 주제가 AI입니다. 왜냐? AI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남양주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AI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아까 본 대로 한 700명이 넘거든요. 736명이에요. 우리 이제 도시공사 직원 숫자가. 그런데 AI를 정말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AI를 잘 알아요. AI를 생성AI를 평상시에 5건을 쓰고 있으니까 동영상도 만들어봤고 이미지도 만들어봤고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AI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남양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웹툰, 그다음 그림 같은 거를 그전에는 다 손으로 그렸거든요. 손으로 그리든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한테, 미술을 전공한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저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생성형 AI가 만든 거예요.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I 개발자가 되면 제일 좋지만은 AI 개발자가 못 되더라도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죠?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 가지고 주로 뭘 해요? 유튜브 보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러면 그거 누가 해요? AI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찾아간다. 그럼 길을 찾아갈 때 핸드폰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가지고. 그럼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AI 기능이 여기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AI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잘 몰라요. 아까 여러분들 AI 좀 설명해 줄 사람 있으시냐고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잖아요. 우리 앞에 늦게 오셨는데 앞에 네 분 중에 AI 좀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어쨌든 뭐 관계없어요. 지금까지 몰랐더라도 앞으로 이런 거구나 하는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들이 진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I를 알아야 되고,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훨씬 세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알바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알바를 하든 용돈을 받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든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돈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AI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대학의 전공이라든가 여러분들 일자리 관련 얘기도 해줄 테니까 편하게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이 틀려도 관계없어요. 어떤 말이라도 관계없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좀 오늘 시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AI 관련한 우리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 포스트를 전에는 어떻게 했냐? 외주를 줬어요. 누구 전문가인데 미술을 그리는 삼촌인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AI를 통해서 직접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요거 그리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물론 이거를 이제 출력해서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우리 핸드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AI는 생각보다 우리 훨씬 깊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히든싱어 혹시 노래 좋아하는 분들 히든싱어 프로그램 봤어요? 고3이라서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었나요? 응? 그랬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내 눈 얘기를 하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고3이기 때문에 수능 보는 사람이든 아니든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박수! AI 능력이 얼마나 커졌냐. 지금 여기 싱크루라고 이 프로그램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매주 월요일 날 방영이 되는데 AI가 실제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가수인지 인간인지 이거를 좀 비교하는 일종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죠. 뮤직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그게 없을 텐데 10년, 20년 전 세대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 장학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장학 퀴즈에 지금은 장학 퀴즈 없어졌죠? 안 하죠 지금. 장학 퀴즈 없어졌냐? AI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에트리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민간기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엑소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장학 퀴즈에서 우승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었어요. 한번 2016년도에.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졸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16년도에 AI하고 장학 퀴즈 우승자하고 장학 퀴즈 대회를 했거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몰라?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AI가 이겼죠. 그 정도로 AI 성능이 뛰어나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혹시 알파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파고? 네. 알파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누구? 손을 들고 얘기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알파고가? 2세대라고 해가지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우리 선물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바둑이 머리를 좋게 하는 두뇌를 개발한다 해서 바둑을 가리키는 학부모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저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알파고가 우리 세계 챔피언은 바둑 세계 챔피언은 2세트를 이겼잖아요. 4대1로. 근데 그 1년 뒤에 2010년인데 그 1년 뒤에 알파고 제로라고 또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가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근데 세계 체스는 진작부터 AI가 먼저 사람을 이겼거든요. 인간을 넘어섰는데 AI 최고 챔피언이라는 스토피쉬가 있는데 이 스토피쉬를 알파고 제로가 넘었어요. 그만큼 AI 진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AI를 개발자가 되든가 아니면 AI를 활용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만큼 AI 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든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살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AI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한슬 감독이라고 이분이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영화 감독인데 AI를 활용해가지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요 영화 AI를 만드는 원모 펌킨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딱 5일 걸렸답니다. 단지 5일뿐이 안 걸렸어요. 근데 권한술이 여기 제1회 금년도입니다.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근데 이거는
물론 권한슬 감독이 개인적인 역량이 특출한 것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아이디어만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동영상도 만들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창 나이의 학생들이 왜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날서부터 핸드폰을 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활용 능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마 게임들 좋아하실 텐데 게임 가지고도 뭐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게임에도 다 AI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전에 영화를 만든다는데 AI로 다 그래픽 해가지고 얼마든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전공이 중요하지 않고 대학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이렇게 우수한 AI를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림 얘기를 했는데 AI 로봇이라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AI 로봇이라고 해서 아이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로봇이 그린 그림이 어떤 거냐면은 이 AI가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부터 AI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AI 신이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에 됐든 찾아보면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앨런 튜링을 AI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초상화를 이 AI 봇 아이다가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영국의 경매 회사가 소돔이라고 있는데 경매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을 내놨을 때 전문가들이 경매 예상가가 한 2억 우리나라 돈으로다 2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경매를 해보니까 18억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는 132만 불. AI가 그렸으니까 얼마나 빨리 그렸겠어요. 사람이 그리려면은 적어도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화가들이 그리면은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AI가 그렸으니까 빨리 그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18억 원에 누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AI가 이렇게 내 주변에 와 있고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쨌든 저 AI 그 화가인 그 아이다를 어쨌든 만들어서 누군가가 저 AI가 돈을 벌어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걸 누군가가 AI 봇을 만들었고 AI 봇이 저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AI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광고까지 해요. 광고도 이제 사람이 다 촬영하고 뒷작업하고 뭐 이 시나리오 짜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 짜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성형 AI가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생성형 AI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AI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생성형 AI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생성형 AI가 뭔지 한번 설명해본 사람이나 들어본 사람 있나요? 생성형 AI. 뭐 들어봤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AI. 뭐를? 맞아요. 코드와의 맞아요. 아니, 여기 있는데 지금 방금 클로드는 얘기 안 했잖아요. 클로드는 여기 아이콘이 없으니까.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박수하고 해서. 우리 선물 하나 드리죠. 자, 우리가 이 생성형 AI는 뭘 해주는 AI냐? 글을 써주는 AI예요. 에세이를 써주고 PPT까지 만들어줘요.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비서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유료 버전을 안 써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다 쓴 거다.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클로바엑스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빙 AI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챗GPT는 오픈 AI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챗GPT가 지금 종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AI는 전문가의 영역의 일종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분야에 뭔가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할 때 쓰는 AI가 이제 그런 전문가용인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AI들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가서 플레이 스토어 가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아무나 쓸. 저는 요거 말고도 한 2가지 더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클로드 AI 등 구버라고 지금 국내에서 만든 거는 요 네이버 클로바하고 클로바 X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버라고 AI 전문 회사인 솔트록스가 이렇게 개발한 게 있어요. 그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생성 AI를 많이 쓰냐면은 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컬럼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에 제 이름을 찾아보면은 저에 관련되는 설명뿐만 아니고 제가 칼럼하고 있는 거라든가 보도자료 나오는 거다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거기를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그림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꽃사진 찍는 게 일단 마지막에 제가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꽃사진 찍는 게 취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국에 간 게 2013년인데 그때부터 꽃을 찍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11년을 찍었어요. 제가 꽃사진 찍은 게 3만 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장이 넘다 보니까 이 꽃사진을 활용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칼럼을 그냥 꽃사진만 가지고 찍으면은 책을 내더라도 아무도 안 사요. 왜냐면 꽃사진 가지고 책 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영화 속에 그 꽃을 그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제가 경영학 박사니까 CEO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주말에 제가 그 한 칼럼 하나 쓰는데 한 10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전에 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 검색하든가 그 구글에다 다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검색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잖아요. 쉽게 검색을 해주면. 다만 생성형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학생 생성형 써봤나요? 써봤어? 저 자주 애용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 혹시 써본 사람 있나요? 생성형이 챗GPT가 됐든 아니면 뭐 빙에 됐든 클로바엑스 써본 사람 있나요? 그래. 어떤 기능을 써봤어요? 저는 리튼 사용했습니다. 리튼이요. 리스닝? 리튼. 리튼. 네. 아니, 그러니까 리튼에 안에서 서비스 하는 게 뭐, 챗GP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네.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어떤 걸 써봤어요? 그 안에서. 챗GPT도 써보고 AI랑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쳐. 자, 우리 정학생도 하나 좀.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우리 여러분 친구잖아요. 이미 써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옆에 정말 아주 유능한 비서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하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AI를 잘 알아야 된다. AI를 개발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개발자가 안 되더라도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저거 한 얘기 왜 또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알고 활용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로 특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이게 그럼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게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요거는 어디 자라냐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기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거는 2020년 그 전에 나온 거예요. 앞으로 5년간 직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증가하는 지역,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데,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증가하는 직업이 한 20가지 정도. 물론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넓지 않은.
어쨌든 2020년 그 전에 아마 19년 이때 나왔겠죠. 이때 나온 게 그때도 AI가 있었어요. 감소는 직업을 보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행정사무비서라든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우편 배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소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왜?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 나오면은 배달 저절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아,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분야가 어디 쪽인지. 근데 지금 요거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 일이거든요. 자, 생성형 AI가 언제 나온지 아시는 분? 아까 두 분이 AI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 혹시 있나요? 생성형 AI가 언제 출시됐는지 없어요? 여기요. 네, 그래. 2018년이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저기 틀렸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저기 선물 하나 주세요. 괜찮아요. 정답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정답은 있는 거죠. 언제 출시된 거는 찾아보면 바로 나오니까. 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언제라고 아는 사람? 응? 아까 직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생성형 AI 그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2022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응? 그래, 뭐, 얘기해보세요. 응. 아, 그래요. 자, 잘했어요. 박수만 박수.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저기 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틀려도 괜찮아요.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 날 출시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전에는 이제 구글이 굉장히 검색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빙 AI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물론 오픈 AI가 개발을 한 거죠. 챗 GPT를.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빙 AI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구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생성 AI가 되면서 이제는 검색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고 네이버 검색이든 뭐 이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생성 AI를 활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그거 알아세요? 자, 홀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은 있나요? 홀루시네이션. 한마디로 해서 환각 효과라 해가지고 AI가 뭔가 자료를 내놨는데 자기가 추론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개 정도를 쓴다 그랬는데 AI를 그 여러 개를 쓰면서 비교를 해보고 확인도 해봐야 돼요. 자, 이거는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그럼 2020년 이제 AI가 나온 그 해, 그 뒤에 나온 일자리의 변화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큰 변화는 없는데 AI 관련한 게 1위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양질 일자리는 건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되겠죠.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은 그 일자리 숫자가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 분야가 이제 AI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약간 좋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저 기지개만 필까요? 기지개. 자, 우리 기지개만 피시죠. 기지개. 자, 크게 기지개 한번. 우리 앞에 학생도 기지개. 응? 자, 크게 다시 한번 크게 기지개. 다시 한번 크게 기지개. 자, 그리고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박수 크게. 자, 그래서 요 자료는 요거 우리 저기 안 과장 나중에 요 자료만 해서 학교에 주라고.
응? 이 자료만 해서 학생들이 좀 앞으로 알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전공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AI 얘기는 내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전공이 진짜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공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전공을 산업공학을 했어요. 산업공학을 했는데도 행정고시를 봤잖아요. 전공을 활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 아시죠? 네? 백종원 식당 가서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커피숍 가본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면 백종원 씨가 최근에 회사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내용 아시나요? 더본코리아. 응?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상장했는데 그 상장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어쨌든 대박을 쳐서 개인 재산이 한 4천억으로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백종원 씨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응? 사회복지학과. 오,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야, 박수, 우리 아까 선물 받았죠? 아, 그래요. 아, 이거 또 줄 수는 없고. 아, 정말 대단하네. 사회복지학과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요식업 보고 있잖아. 요리를 한 거지, 요리를. 본인이 요리하면서 요리사가 돼서 식당을 차린 거니까. 대학 다니면서 자기는 사회복지학과니까 뭘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사회복지사 전공을 안 하고 자기 취미가 있다고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리하면서 뭐까지 했냐면 대학교 2, 3학년 때는 호프집까지 자기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냥 그만큼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은 더본코리아 이번에 상장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이분이 그러면 계속 성공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1997년도가 우리가 외환위기 왔는데 그때 아주 승승장구 잘하다가 회사가 망한 거예요. 망하다 보니까 17억 원 빚을 졌어. 17억 원 빚을 지다 보니까 본인이 자살하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17억 원이라는 돈을 갚을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 내에선 죽기 싫어가지고 국내에서 죽기는 좀 속 털린다 그래서 저기 갔대 홍콩. 홍콩에 이제 바닷가니까 거기서 바닷가에서 자살해야 되겠다 갔는데 이분이 또 수영을 잘한대.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려고 이게 물속으로 떨어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또 호우적거려서 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닷가로 안 들어서 고층 빌딩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올라갔다가 근데 고층 빌딩 올라서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고층 빌딩을 다 막아놨거든. 아무나 못 나가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려와서 공직 빌딩 떨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침사추이라고 중국은 이제 홍콩은 뭐 중국 음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해서 먹는데 딱 아이디어가 생각났대. 야, 이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다시 가서 재개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교육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사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식당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거 만약에 그냥 빚잔치 하게 되면은 그거 17억 빚 갚지도 못하지만은 이거 내가 재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내가 어쨌든 이 식당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개할 테니까 나를 믿어달라. 나눠서 갖겠다. 그렇게 다시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살면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능 봤는데 수능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꼭 가야 되고 원하는 전공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1년 더 공부하면 돼요. 저도 재수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자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백종원 씨 보면 딱 나오잖아요. 자살을 하다가 다시 재기해서 지금 4천억 정도 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리아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리아킴이라고 들어보세요. 여기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 취미로 다. 누구 있어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 댄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 이게 우리 댄스 좋아하는 분들은 없는 거구나. 자, 이 리아킴은 댄서예요. 어? 댄서인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600만 명이 넘어요. 이 구독자의 97%가 외국인입니다. 그럼 리아킴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리아킴이 중학교 때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의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원래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 아버지 쫓아서 저기로 왔는데 거의 왕따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이라고 들어봤나요? 마이클 잭슨이 그때 내한 공연을 해서 우연히 자기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리아킴이라는 학생이.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걸 보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우리 같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센터에다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춤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춤이 자기가 왕따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춤에 대해서 너무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을 갈 무렵에 고3이잖아. 여러분들 시대에 자기가 아버지하고 딜을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대학을 안 갈 테니까 나 대학 안 가겠다. 춤만 배우겠다. 대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겠다 이런 거보다는 대학 가는 거 못지않게 내가 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연습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대신 조건이 내가 대학을 가면은 부모님이 학비를 나를 대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체는 안 받고 50%만 나를 달라. 아버지하고 딜을 내서 50% 그러니까 4년 학비의 50%를 받고 그리고 집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춤을 계속 배우고 뭐 잘 안 되는 사람 쫓아가고 이래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2007년대는 세계 춤 댄스 대회에서 우승해서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댄서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댄서는 주로 누구냐? 가수가 나가서 노래를 하면은 우리가 백댄서들 있죠. 요새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백댄서들이 뒤에서 같이 그러니까 조명을 못 받고 그냥 보조 역할만 했던 거죠. 그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명을 못 받고 가수만 조명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백댄스라든가 가수고 선미라는 원더걸스라는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걸그룹이 거기에 가수 중에 선미라고 있어요. 선미가 싱글로 나올 때 안무까지 다 해주고 그랬는데 선미는 빛을 보는데 자기가 빛을 못 보니까 실망을 해서 그 스트리트 댄서로다 다시 길거리 나와서 춤추는 거로다 다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춤을 잘 추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강습도 그러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3년까지 굉장히 힘들게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 세계 춤 경연대에서 만난 중국 그 댄서가 우리 춤추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렸는데 페이지 뷰가 갑자기 20만 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원밀리언인 댄스 스튜디오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면 되면 좋겠다. 이래서 회사 이름을 100만 명, 원밀리언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유튜브 구독자가 2,600만 명이에요. 방송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지금은
댄서라는 직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댄서라는 직업이 만들어졌어요. 그 직업을 만든 거죠. 아까 이분이 리아 킴이 대학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 뒤늦게 이제 그 디지털 대학교에서 뭐 실용음악과를 뭐 이렇게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이 중요하지 않고 아까 백종원 씨 같은 전공도 중요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아킴 보면은 대학을 안 갔잖아요. 대학을 안 가는데도 본인의 열정과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공도 중요하지 않고 대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대학을 이제는 AI 시대에는 2년 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학제가 안 바뀌니까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계속 A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방금 전공이라는 것도 또 한 번 소개해 드릴까요? 페이커라고 여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페이커 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응, 그래요. 저기도 있고 우선 저쪽에 하나 있으니까 저쪽으로 갈게요. 우리 저기 본인은 어떤 게임을 하세요? 어떤? 그래서 본인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진공고 최고입니다. 제가 진공고 최고입니다. 박수 한번 봤어. 진공고 최고래. 우리 선물 하나. 아니, 저 정도 되면 좋은 거예요. 아니, 진공고 최고가 전국 최고가 못 될, 안 되는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페이커처럼 프로게임 하면서 무슨 아시안게임에서 무슨 금메달 못 달 이유가 어딨어요. 우리 아까 여기서도 또 한 명 누가 손들었었는데, 어떤 게임 한다 그랬죠? 우리 이쪽에. 어떤 게임에?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두 번째? 진공고에서 두 번째야? 인정을 하는구나, 본인이. 자, 우리 박수 한번 쳐, 박수. 잘했어. 박수가 너무 작아. 자, 크게 다시 한번 박수. 왜냐? 본인이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자기 수준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인정 안 하고, 그냥, 대외적으로, 근데 지금 저 학생처럼 얘기하는 순간, 내가, 지금 너무 크다. 그럼 나는 넘버원 못되는 법 어딨겠냐? 확인하는 거죠. 우리 기념품 하나 드렸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자, 박수는 작아요. 다시 한번 크게. 자,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다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원래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라서 굉장히 집이 어려웠었어요. 백종원이 같은 경우는 사실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운 사람이어서 어쩌면은 거기는 금수저에 가까웠어요. 자, 우리 이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교육 진행할까요? 우선 들어와 있는 분들은 자리에 좀 앉으시고. 자,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우리 집중 좀 한번 하고. 자,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사이에 우리 진공고 게임 넘버원이라는 우리 저 친구가 잠깐 있는데 자기 꿈이 엔비디아에 취업하는 거랍니다.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 백종원이도 그렇고 리아킴도 본인이 춤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대학도 안 가고 지금 세계 챔피언도 되고 유튜브 구독자 2,600만이 넘는 진짜 더군다나 그 구독자의 대부분이 97%가 외국인인데 그런 지금 이 1밀리언 스튜디오에는 춤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좋아한대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와서 한 달 넘게 있으면서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페이커는 물론 이제 게임 어떤 필명이겠죠. 게임을 할 때 쓰는 이름일 텐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 게임을 누가 잘하나 찾아보다가 이 페이커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외교부에서 기존스러운 거 있었잖아요. 외교부 행사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제대로 안 나왔지만은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페이커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기초 수급자였었어요. 심지어는 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중퇴를 하기도 하고, 물론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좀 더 게임에 내가 집중하겠다, 게임을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겠죠. 뭐 금전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커 이분이 어쨌든 12년 넘게 프로 게이머로서,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처음에 게임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새는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 텐데 10년 전만 해더라도 모든 부모가 그랬어요. 우리 자기 자녀가 저를 포함해서 자녀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간 낭비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까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면 연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전공도 중요하지 않고 대학을 꼭 뭐 가면은 뭐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안 가도 괜찮다. 왜? 살은 살아야겠잖아요. 아까 리아킴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커도 있고 이것 말고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대학 중퇴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다음에 내용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갖고 싶죠? 자, 근데 돈이 뭐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돈은 뭐다? 라고 얘기할 사람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야, 박수 한번 쳐, 박수. 야, 멋있다. 우리 저기, 기념품 하나 주세요. 다른 거로 줘요, 그러면. 야, 우리 다른 학생, 또 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사람. 누가 있나요? 돈이 뭐다? 응. 수단. 이것도 답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 박수. 이야, 우리 진공고등학교 학생들, 고3들 똑똑하다. 또, 한 명만 더 할까요? 누구 얘기할 사람 있어요? 자, 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일까요? 이재용. 이재용이,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제일 부자가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아는 분.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는 건 아는데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 2조. 얼마? 야, 얼마? 4천조. 4천조는 아닌 것 같고. 얼마? 469조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저 학생은 받았고, 우리 469조라고 얘기한 학생한테 뭐 기념품 하나 줍시다. 내용은 틀렸지만은, 저도 확인해 본 거니까, 여러분은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바로 나와요. 포브스라고, 이 부자들이라든가 부에 대해서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건데, 일론 머스크가 1위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다
2,511억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다 달러당 1,400원으로 계산하면 35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350조 원을 가지고. 그러면은 350조 원이 얼마냐?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의 20배. 그러니까 이재용 씨는 가지고 있어야 20분의 1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밥 몇 끼 먹겠어요? 새끼. 두 끼? 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도 밥 세 끼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 돈이라는 거는, 아까 중학생이 얘기를 잘했는데, 수단인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의 최소 조건.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안 돼요. 왜냐? 돈 많다고 해서 하루에 밥 다섯 끼 먹고 이런 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하면 되잖아요. 대신 돈은 뭐예요? 행복의 필요 조건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걸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세계 6대 부자입니다. 6번째 부자예요. 워렌 버핏도 똑같이 하루에 햄버거 3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5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아까 일론 머스크는 어떤 줄 알아요?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집이 3평뿐이, 10평뿐이 안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일하기 바쁜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비전을 이루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수단인 거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을 알아야 돼요. 왜? 아니,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모을 건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학생 아까 얘기 잘했는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어요? 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모으고 있어? 어떤 알바? 우리 박수 한번 치, 박수. 박수 한번 치. 너희 지금 전수를 얼마 했어? 오, 야, 대단하다. 우리 큰 박수 다시. 아니, 고등학생 중에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저런 고등학교 저를 볼 때까지 그걸 몰랐거든요. 그 저축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은 그 저축한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약에다 다 넣었어요. 청약에다가, 네. 청약저축에다. 그러면 그게 그 청소년들 용이 있는데, 알아요? 금리가 높은 거. 네. 거기다 넣었어요? 네. 4.6%짜리에다가? 네. 잘했네. 근데, 아니, 그것도 잘했는데, 사실은 일부를 떼서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 학생 정말 잘했다는데, 용돈이 됐든, 알바가 됐든, 자기가 돈을 벌면은 저축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200만 원만 해도 큰 돈이죠. 그 목돈을 가지고 그냥 쓰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되게 요새 그 MZ세대들, 여러분들은 MZ세대보다 훨씬 어린 세대고, MZ세대들 중에 돈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코인이라든가, 또는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돈 가지고 하면, 내가 저축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도 여기 조선고등학교 나왔다 했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는 토끼를 한 100마리까지 키워갔었어요. 근데 저축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때 그냥 용돈 사먹고 이런 데 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ROTC를 해서, ROTC 때 월급이 나죠. 여기 남학생들은 군대를 갈 텐데, 지금은 병으로 가도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월급이. 아마 정장되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직업은 아니고 ROTG로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내 월급이 14만 3천 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니까 14만 3천 원에 67%를 내가 저축을 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할 때 3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내가 86년대 1980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몇 년생이에요? 6년생이요. 어? 2006년생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는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300만 원을 모았어, 제대할 때. 내가 입대하기 전에 삼성에 휴직을 했었어요. 휴직을 하고 갔거든. 근데 뒤늦게 고시라는 걸 알게 돼서, 근데 이제 집에서는 시골이다 보니까 돈을 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대할 때 가져나온 돈이 한 300만 원 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3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으로 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처럼 67%를 만약에 저축하고 아니면 병은 모든 게 더 지급이 되잖아요. 물론 여학생은 아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개인이 저축을 하면은 정부가 돈을 뭐 20% 정도를 얹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확인해 보면은 아까 청약저축은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금리가 낮거든. 근데 돈을 모으는 목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장종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6%. 그 다음에 요새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디 월급을 받는 거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하면은 그런 정부에서 일정 퍼센트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훨씬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교 생활을 해서 아까 300만 원 됐더라. 지금 또는 3천만 원 가지고 삼성 그만두고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하고 제가 고시 공부 시작을 한 게 행정고시 준비 시작한 게 27살이었어요. 27살에 고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30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31, 만 30에 됐어요. 4년 만에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획재정부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를 하려면은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개인의 꿈을 추구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돈을 집안이 부자라서 부모님한테 줄 수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아까 저 학생처럼 알바를 해서 200만 원을 벌써 사회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대학을 안 가는 경우에는 바로 사회생활에 들어가요. 사회 초년병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돈을 없이 시작하는 사람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더라도 집안이 여건이 안 되면은 학자금을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그 대출을 받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럼 빚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마치고 사회를 진출하더라도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과 그 다음에 빚을 지고서 학자금 빚을 지고서 출발한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은 아까 정말 좋은 얘기했어요. 행복의 최소 조건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된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 일론 머스크도 하루에 밥 5개 먹는 게 아니고 세계 6대 부자인 워렌 버핏도 6위 부자라 그랬잖아요. 1448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일론 머스크는 2511억 불이고 워렌 버핏은 145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1450억 불을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하냐? 미니멀리즘으로 살아요. 지금도 햄버거 먹고 있고 지금도 옛날 50년 전에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지만은 워렌 버핏은 순수하게 투자만 했거든요. 그러면 재미난 게 워렌 버핏이 지금 1450억 불의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의 95% 이상은 언제 벌었냐? 60대 이후 나이에 벌었어요.
60대 이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돈하고 뭘 또 알아야 되냐? 신용을 알아야 돼요. 신용은 뭐예요? 누굴 믿냐 못 믿냐거든. 그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신용 없으면 돈 안 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는 대개 700점 전후가 될 거예요. 1000점 만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좀 비싸요. 만약에 이 지수를 못 갚는다 이러면은 저게 떨어져요. 시즌 점수가. 그렇게 되면은 돈을 못 빌리든가 아니면은 금리가 한 20% 정도 돼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용을 어떻게 올릴 건지. 그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아주 쉽게 그죠.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그 다음에 클로바엑스가 됐든 그거를 아마 선생님들 모를 수 있어요. 왜? 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대신 챗GPT나 제미나이나 빙에이나 우리 국산 인공지능인 클로바엑스나 구버한테 물어봐도 돼요. 자, 지금 시간이 꽤 됐어. 지금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아까 꽃사진 찍는 게 취미라고 했었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겁니다. 지금 멋진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근데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바다. 응? 여기 보도블럭. 포도블록 틈 사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멘트 틈 사이에서 자랐어요. 응? 응? 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생물 중에서 제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는 생물이 뭐냐. 식물입니다. 왜? 사람과 동물은 햇빛이 없어. 내가 여기 살기 어려운 기후야. 이동하면 돼요. 식물은 뭐예요? 떨어진 그 자리에서, 씨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울 수밖에 없어요. 싹을 못 틔우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또는 대학을 못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물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거죠. 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할지. 식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든 간에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페이커처럼. 아까 리아킨처럼. 어렵게 살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3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진을 일부러 넣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른 악조건 속에서도 왼쪽은 맨데라메고 오른쪽은 풍잡초라 그래요. 쪽들이 꽃이라 그러죠. 이렇게 멋진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MB대 왜 못 가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식물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마무리인데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제가 질문서를 지금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할 거는 anything will do. 아무거나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남양주 도시공 사장님 자리에 그래도 부담 없나요? 당연히 부담이 있죠. 제가 7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직원이. 직원이 많으면 각종 사고도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돼요. 부담이 없겠어요. 당연히 부담이 있죠. 다만,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고, 또 수익성 노력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 재정에 기울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보람인 겁니다. 그런 보람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질문은 사람 학생 여기 있었나요? 있었나요? 이 자리에?
뭐 없어서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분이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이 됐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이런 꽃을 피우는, 저런 악천권 속에서도 저렇게 멋진 꽃을 피우는 생물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인데,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가서 망도동을 심지어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기대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이노가 어떻게 천억대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번다 이런 생각이 없어서 왜 삼성에 계속 다녔으면 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삼성에 사장을 하면은 월급이 보통 몇십억 되니까 스톡 옵션 같은 거 받으면은 7, 80억 받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벌었겠죠. 근데 저는 사회에 기여하는 게 공공 분야에서 기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행정고시를 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정도만 되면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10평대 자기 집분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세계에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게 자기 비전인 거예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자기 비전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 100시간 이러면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학생 때 스탠퍼드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테스트를 했대요. 무슨 테스트를 했냐? 내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지금 58세니까 한참 전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58세인데, 아니, 내가 나이가 백종원이도 58세고, 일론 머스크 나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스탠퍼드를 그만두면서 어떤 테스트를 했냐,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어야 최소 생활이 가능할까?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해보니까 30불이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불이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아무리 망해도 몸 한쪽뿐이 내 몸뿐이 안 남더라도 내가 30불 이상 벌을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으냐가.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많이, 저는 가능하다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 우리 개인 재산 35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물론 아버지는 부자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해서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엄마랑 따로 나온 거거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일론 머스크도 왕따했었고.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우리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들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관계없다. 대학하고 관계없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대학을 전공을 살려서 안정할 때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공 중요하지 않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전공을 잘 살려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공하고도 그게 관계없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관계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 질문이 고민을 듣고 싶어요. 아까 e스포츠 하잖아요. 만약에 물리적인 스포츠에 대해서 하면은 고민이 되죠. 왜? 축구 선수다. 제가 K리그가 우리 저기잖아요. 프로스포츠, 프로축구, 거기 공익재단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가대표 정도가 될 정도면은 당연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죠. 우리 김병지 유명 골키퍼가 이 남양주 가서 저거 레슨도 해요. 걱정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국가대표 정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직업을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만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진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진할까?
이거 저도 저기 퍼플렉시티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답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갈 수 있어요? 병원 갈 수 있고, 자원센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계 만드는 회사 갈 수 있고, 의료기계 보조기구 만드는 데 갈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은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 다 그런 수요가 다 있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아까 식물처럼만 저렇게 꽃을 피우는 정도로 다 진짜 자기의 혼심을 다해서 내가 가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은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죠. 어떤 분야에서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리아킴이고, 사람으로 치면 아까 세이프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물도 저러고 있는데, 저런 멋진 꽃을 키우는데 왜 못하겠어요?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대에는 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어떤 경험에 따라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시드머니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생겼을 때는 그걸 100% 쓸 게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20, 30%, 많을 때는 50%까지. 저는 67% 저축했다 그랬잖아요. 저축을 해야 다음에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저축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저축에 대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큰 돈이든 작은이든. 아까 저 학생이 200만 원을 잘 주식에 불리면은 훨씬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투자하면 안 되고 나눠야 되는 거죠. 일부러 투자하고. 예금도 좋지만은 일부는 투자해서 뭐 채권이 됐든 주식에도 투자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잘 될 것 같지 않대? 아니 뭘 걱정하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런 식물도 시멘트 틈새에 씨가 떨어져서 꽃을 피우는, 저렇게 멋진 꽃을 피우는데 왜 못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원래 90분 하고 그랬으니까. 자, 마무리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저 질문 말고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래. 목표가 나의 목표? 그래,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질문들 제일 좋은 질문인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여기 가평이라는 곳이 강원도랑 비슷해서 산이 많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날 때 보면 맨날 눈 때문에 산불이 없어.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은 뭐였는데, 저 산 넘으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산 넘에 가봐야 되겠다. 그 꿈을 이뤘어요. 제가 지금 전 세계 50개국 넘게 다녀봤어요. 어지간한 나라 다 가봤어요. 물론 이제 조그만 나라들 한꺼번에 쫙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니면은 나라 수가 훨씬 많을 텐데, 어쨌든 50개국,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선진국서부터 후진국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데는 다 가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꿈을 이룬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었냐? 아까 제가 삼성 그만두고 공무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고시가 빨리 돼서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소민금융진흥원장의 신용회복위원장에서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 도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저는 은퇴를 다 한 나이가 지났어요. 은퇴를 한데도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와서? 공공부에 와서. 나머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나는 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내가 또 뭘 할지도 몰라요. 왜? 아까 워런 버핏도 자기 재산에 1,450불 정도 되는 자기 재산에 90불에서 언제 벌었다 그랬어요? 60대 이후에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나도. 앞으로 되겠죠. 다만 어렸을 때의 꿈은 이미 이뤘다고 보는 거죠. 왜? 전 세계에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6년을 살고 행정고시 안 봤으면 잘 안 됐겠죠, 그게. 자, 답이 됐나요? 그래요. 우리 저 학생 아까 하나 받았나? 그래요. 자, 다른 질문. 혹시
자, 하나만 더 받을까요? 우리 학생. AI를 왜 활용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산업공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혁신을 많이 했어요.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AI 기업이 되는 솔트루스라고 상장회사예요. 그 대표랑 내가 친해요. 2017년부터 알았다고 그 친구가. 내가 만약에 돈을 벌겠다 그랬으면 그 친구 상장하기 전에 야 나도 투자하자 이랬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500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25,000원 하거든.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2만원이면 50배 아니에요. 그거 엄청 벌었겠지. 근데 그건 아니지. 그냥 우린 또 재산 등록도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 친구를 통해서 진작부터 많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진작부터 AI를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까 칼럼도 쓴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르쳐줘서 직원들이 웹툰이라는 거를 AI를 통해서 만들고요. 답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할까요? 마무리도 돼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응원해? 앞으로는 AI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육체 노동을 해더라도 AI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로봇이 나올 거기 때문에 로봇이 역할을 한다는 건 왜? AI가 두뇌로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알아야 돼요. AI를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돼요?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거 가지고 충분히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더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전공을 하든 대학을 설령 안 가더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